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3명 추가되면서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88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만 환자 57명과 직원 18명, 모두 7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초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지난 1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계속 출근을 해서 근무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대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곳 외에도 배성병원과 수성요양병원 이런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모두 88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전수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분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에 너무 놀랄 일도 경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30% 했다고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더 진행됐을 거고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대구에서는 오늘 폐렴 증상으로 17세 청소년이 사망해서 코로나19 검사 중이라고. 네, 그러니까 오전 11시 15분쯤에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소년이 갑자기 숨졌는데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기저질환은 없었는데요. 네. 생전 통상적인 이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네, 사후 검사를 했는데 일부 언론이 이 환자 소변을 통해서 양성 결과 나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대병원 측은 아까 오후 4시 기준으로 현재 사망자 소변에서 양성이 나왔는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조사 그리고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네요. 네. 경기도가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라고 노력했다. 하지만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의 확산 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15,0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감염 예방법에 근거해서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업소들은 감염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나 종사자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 출입 금지를 해야 되고요. 이용자 명부 작성, 관리, 또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켜야 돼요. 이걸 위반하면 법에 따라서 고발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위반 업소는 고객을 모으는 일도 금지가 되고요.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이런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예. 아마 이런 조치는 이번에 경기도 내에서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가 돈을 푼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전북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정부의 예배 자제를 지목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다윗의 범죄와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과는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나이부로 코로나는 소멸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찾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린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축복은 바뀌어서 저주가 찾아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배 자제하라는 이런 권고 자체가 이런 전염병을 불러온 그런 원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교 영상이 SNS에 올라왔어요. 이 교회 SNS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퍼진 거죠. 근데 이 논란에 대해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은 대중이 아닌 신앙을 가진 신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SNS에 게시가 돼서 일반 시민들도 그 영상을 볼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발언은 신앙심에서 나와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민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개신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네. 중위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우선 이게 추경 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약 117만 7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3,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원 대상이 그 추경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인데. 가구당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형태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박원순 시장이 정부의 대책을 좀 비판했어요. 정부가 좀 더 세게 돈을 팍팍 풀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현금을 좀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좀 안타깝다는 식으로 비판했고요. 지금 미국은 $1,000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25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도 50만 원, 네. 30만 원인가요? 한다고 52만 7천 원씩. 50만 예. 그래서 지역도 하는, 지자체도 하는데 왜 정부는 못하느냐, 좀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 아마 이런 주문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카드 연체나 빚을 냈다면은 빚 연체가 됩니다. 금융권이 또 부실화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금융권이 부실화되면 예전에 우리가 맞이했던 2008년의 리먼브러스 사태나 IMF 이런 데까지 영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현금을 풀어서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1조, 약 1,24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대단한 규모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맨 처음에는 독감 같은 거다라면서 좀 비웃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 TF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크게 가겠다라고 반복을 했어요. 자신이 추진해온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는 여러 달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걸 시사를 했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서명한 다음에 취재진과 만나서 큰 숫자다, 경제 $1조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 지금 미국이 휴지를 포함해서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막는, 공포 심리를 좀 수그러뜨리는 그런 목적을 가진 현금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알아보죠. 미래한국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근 논란이 된 비례대표 명단의 교체 여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지난 16일에 이 한국당 공관위가 마련한 46명 명단 중에 당선권에 해당하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일부 제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운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5명 이상 제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운천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수정에 부정적이었던 공병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 위원장이 소신에 따라서 전투력을 갖춘 정말 인재를 선발했다라고 공언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1명 정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고의 설득 끝에 교체의 규모를 늘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쨌든 이 한국당 공관위가 어떤 결정이 내리느냐, 이게 좀 달려 있는데요. 만약에 통합당에서 원하는 정도의 결과가 안 나온다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비례 후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정당 다시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9일 정도밖에 없는데 빨리 만들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관위의 결정이 좀 많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당 지도부는 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정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하 공동대표가 어제 이 민생당 의원총회에서 연합정당 참여 결의를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못 받고 자리를 떴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에서 논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계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의결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참 오랜만에 또 국회에서 충돌하는 모습, 몸싸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과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의 당직자들이 몸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하승수 대표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참여한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 거기서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생당이 자기 가자 말자 어디 갈 데가 없어지는 건데?
뭐 우선은 시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쪽에서는 민생당에도 뭐 문은 열려 있다라고 우선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개문 발차했다고 했거든요. 예. 아직 뭐 시간은 있다는 거니까, 정의당에도 시간은 있다는 거니까 민생당에서 만약 바로 뭐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시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겠다 하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개혁연합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게 잘 마무리가 될 것이냐. 예. 최고의 의사진행 효력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요. 연합정당 참여 논의에 대해서 협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뭐 어떻게 결정하든 뭐 이 새 정파가 모인 민생당 큰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가짜은행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걸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 달 초에 고발인을 비롯해서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 최모 씨도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원래 오늘 의정부 지검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전부터 취재진이 진을 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오늘 나오는 거 맞냐? 언제 나오냐 물어봤는데 검찰에서 안 알려줬어요. 왜냐? 법무부가 지난해 말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소환 조사하는 겁니까? 네, 소환 조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도 얘기했듯이 뭐 2주 이내에 이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묻을 수가 없는 게 공수처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어요. 이문정 검사가 2주를 이야기한 거는 공소시효가 2주 뒤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2주 안에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은 공수처가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결정할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검찰이 자기 최고 상관의 가족을 과연 제대로 2주 안에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는 2주 안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보면 기자들이나 아니 뭐 시민들도 윤석열 총장이 2주 안에 이걸 그렇게 빨리 하겠냐 이런 의혹은 가지고 있어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가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뉴스 댓글 이력을 전면 공개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본인이 써온 댓글들을 남에게 공개할지 말지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받은 공감 수가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 30일 동안 받은 공감 비율, 본인이 최근 삭제한 댓글 비율도 표출이 됩니다. 또 네이버는 내일부터 신규 가입 7일 후부터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할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한 다음에 짧은 기간 댓글 활동한 다음에 아이디를 해지하거나 휴먼 아이디를 전환하는 그런 이 댓글을 활용하는 악용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을까요? 내일부터 좀 해봐야겠지만은 글쎄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 실명 확인이 안 되는 SNS 계정, 이걸로 네이버에 가입하면 뉴스에 댓글 달 수 없게 했는데, 지금 댓글창을 보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출되는 통계 자료 같은 게 어떤 효과를 줄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현직 군의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자가 진단을 돕는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허준영 대위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허준영 대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대위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체크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을 직접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만든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중증도 앱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의관, 공보의 동료들, 그리고 선후배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 저도 나름대로 제 능력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조금 복잡한 중증도 분류 기준이 발표되길래 이건 앱으로 만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밤을 새워서 제작했습니다. 예. 그 이거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환자의 중증도를? 네. 중증도를 분류하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주셔서 예. 이 분류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단지 이 지침이 항목이 20가지가 넘고 수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맥박이 얼마면 몇 점, 혈압이 얼마면 몇 점 이런 걸 다 더한 뒤에 그 다음에는 또 10가지 넘는 위험 인자는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등 그냥 암기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앱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 하루 만에 만드셨다고 하는데 원래 IT 전공하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취미로 조금씩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예. 그 동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플에 대해서? 네. 주변에서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기준도 명확하고 매번 지침을 이해하고 보면서 계산하고 혹시 틀린 거 없나 다시 확인하고 하는 예.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앱만 보면 되는 거라서 확실히 있는 게 더 낫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어플을 개발도상국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네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상철 교수님께서 원래 의료봉사에 관심이 많으신데 앱을 예. 보시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앱이 있으면 환자가 자가로 체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셔서 예. 이제 현재 영어, 불어, 베트남어, 스페인어로 번역해 주셔서 배포된 상태이고 예. 독일어, 아랍어도 번역 예정입니다. 예. 이것뿐만 중증도뿐만이 아니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어플,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이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앱으로 사실 코로나인지 여부를 마법처럼 진단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겠죠. 네, 어떨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엑스레이나 피검사 같은 것을 해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역학적 연관성, 즉 환자에게 얼마나 옮았을 확률이 높은지, 또 열이 얼마나 나는지, 또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이런 항목이 많이 해당되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들을 맨날 마주하는 의사 선생님들 5분이랑 같이 기준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앱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체크업이 되겠습니다. 체크업.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쓰면은 검색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현재 정책상 코로나 앱을 등록시키지 않고 있어서 예. 지금 웹사이트 ncovcheck.com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해야 되는군요. 스토어는 네네, 안 되고.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고 다른 앱도 많이 만드셨다고. 네. 예전에 학생 때 몇 가지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예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터디메이트라는 앱을 개발해서 이게 국내 2위까지 간 적이 있었고, 또 이제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환자들이 간이 진단을 하고 가까운 뇌졸중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뇌졸중 119라는 앱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되면서 군의관 또 간호장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제가 저번에 전화를 했더니 3교대도 아니고 2교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힘들 텐데. 주변 동료들 보면 좀 짠하고 그러겠어요. 네,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얘기를 듣다가도 이제 갑자기 목이 메이곤 합니다. 특히 예. 이제 후배들이 가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연락을 해보면 웃으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 네, 그 말이 그렇게 기특하고 존경심이 생겨서 그냥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직업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니까 국가가 부르면 또 어디든지 달려가야 하는 그런 게 있겠죠. 네. 예. 네. 지금 어땠습니까? 군대 내 확진자도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열심히 계속 치료를 하는데 이제 예.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채팅창에 올라온 우리 청취자들 댓글 좀 보시죠. 미모지전님께서 아이고 대위님 대단하시네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체리블루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유용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커크펄펄님 머리 좋으십니다. 대단합니다. 문자로 7504님 재난시에 군인분들의 활약이 상당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 지키는 군인들 대단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옆에 항상 군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잘 모르고 넘어가는 때가 많은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 고생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군의관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쓰러지지 않고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라고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바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위기 상황에 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군 의료 인력들 포함해서 모든 의료 인력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믿고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국군 의무사령부에서도 뭐 대구 경북이나 다른 곳으로 파견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네, 많이 있습니다. 예. 자원에서 간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네네.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또 뭐 군인들이 마스크 만드는 곳에 또 파견돼서 마스크도 만들고 있고 방역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국민들 위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군 의무사령부 허준영 대위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옵니다.